내가 쉽게 말해서 10%라는 수익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변동성이 약 15% 정도 있는 주식에서 10% 먹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근데 만약에 변동성이 예를 들어서 100% 있는 곳에서 10%만 먹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승률도 훨씬 더 올라갈 것입니다.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안녕하세요,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요즘 주식 단타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주식 단타를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어차피 할 거라면 제가 그래도 엄청 대단한 실력은 물론 아니지만 5년 전부터 계속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주식 단타를 하고 있고 여기서 들을 수 있는 인사이트들을 조금씩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런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이제는 영상을 좀 찍어 보면서 저희 계좌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주식 단타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난해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딱 정한 어떤 공식 같은 게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감의 영역이나 촉의 영역은 더더욱 아니고요. 확실한 근거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리를 이용하기도 해야 돼서 참 어렵지만 또 배우면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엄청 복잡하고 난해한 것들을 착착착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일련되게 알려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매일매일 저도 같이 이렇게 제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제 계좌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그날그날의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조금씩 드려서 제 계좌가 변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그런 인사이트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같이 보시면 첫 번째로 남선알미우라는 기업이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선 관련주와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중국 성장에 관한 그런 관련주들이 조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남선알미우의 경우는 이낙연 관련주인데요. 관련 기사가 지금 뭐 떠있지는 않지만 네이버로 검색하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이게 이 재료를 찾는 데는 재료가 이제 뉴스를 의미합니다. 뉴스라는 것이 사실은 이 재료라는 것이 사실은 좀 그래요. 남선알미우 이 기업이 사실 뭐 이낙연이랑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로 따지면은 정말 그렇게까지 관련이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라는 것은 이 주가를 뻥튀기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명분에 불과한데요. 다만 그 명분이 얼마만큼이나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일으키게 하는가가 그것을 파악하고 그래서 그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보시면 남선알미우 주가 이낙연 관련주 언급에 가파른 상승, 이낙연이 오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남선알미우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이텍이라는 기업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윤석열 부동산 방문 행보의 주택정책 관련주 강세.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PNC테크 코로나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주인데요. 이제 자회사가 코로나 진단키트 판매 소식에 이제 상한가를 갔다. 오늘 뭐 여러분도 대부분 아시겠지만 코로나 4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코로나 관련주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저한테도 하나가 있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제가 사지를 못했네요. 제이중 코스메틱이라는 기업은 이제 중국의 그런 성장에 인해서 그 매출이 증가해서 이렇게 급등을 한 기업입니다. 지금 상한가를 갈 듯 말 듯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 저는 상한가를 가도 안 사는 종목이에요. 왜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료라는 것은 명분입니다. 여러분들께 좀 적으면서 보여드려야겠네요. 자, 재료라는 것은 주가 상승을 납득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재료라는 것은 주가 상승을 납득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뉴스가 기대감이 큰 것이 있고 기대감이 비교적 작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대감이 큰 거라고 한다면 옛날로 이제 생각을 해보았을 때 통일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걸 대북주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통일과 관련된 재료가 있다고 칩시다. 뭔가 엄청 되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 통일이라는 주제는, 이 재료는 뭔가 탁 통일이 되면 얼마만큼 우리나라가 성장할 것이다, 어떤 기업이 얼마만큼의 매출을 낼 것이다 라는 게 딱 좀 잡히지 않는, 사람마다 상상을 펼칠 수 있는 것은 엄청 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통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기업은 정말 100배가 넘는 성장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기대감이 그래서 엄청 큰 것이 통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이준 코스메틱의 이 재료처럼 매출 떡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매출 떡상 같은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것을 명분으로 이렇게 주가가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5천억 예상을 한다. 5천억 예상을 한다고 하면 대충 이 바운더리 안에서 사람이 갇히게 돼요. 예를 들면은 이것보다 진짜 더 많이 해서 많이 벌었다 하면 8천억이 될 것이고, 이것보다 조금 못 벌었네 하면 4천억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조금의 맞든 틀리든 이런 틀을 만들게 될 것 아니에요. 5천억이라는 그 숫자가 찍혀버리는 순간. 따라서 그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최대한 약간 극한으로 끌고 가서 정말 좋을 거라고 모두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8천억으로 계산을 했다면, 이전보다 영업이익이 8천억이 올라간다면 주가는 대충 이 정도쯤 돼야 되겠네라는 또 그러한 틀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라는 게 오를 수 있는 한계점이 정말 작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대감이 큰 만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큰 것이고, 기대감이 작은 만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큰 그런 재료들에서만 거래를 해요. 왜냐면 내가 쉽게 말해서 10%라는 수익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약 15% 정도 있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약 15% 정도 있는 주식에서 10% 먹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근데 만약에 변동성이 예를 들어서 100% 있는 곳에서 10%만 먹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승률도 훨씬 더 올라갈 것입니다.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이러한 상승 기대감이 큰 애들에서 저는 이 상승 모멘텀이 큰 애들에서, 이 기대감이 큰 재료들에서 나는 그런 얘네들을 이제 기대감이 큰 재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각 이슈라던가 아니면 대선 관련주인데도 지금처럼 이렇게 오늘은 이게 이낙연 관련주고 내일은 저게 이낙연 관련주고 이렇게 순환매라고 표현을 하는데, 순환매로 도는 것이 아니라 대장주와 2등주 3등주가 정확히 정해져서 그렇게 나란히 오르는 그런 방식의 이제 대선 관련주라던가 그런 것들은 기대감이 정말 큽니다. 만약 그런 것들은 다 조사해보면 나와요. 이전에 매각과 관련해서 주가가 올랐던 그런 모든 주식들을 다 조사해서 최소 몇 프로 이상 오르냐, 평균적으로 몇 프로 이상 오르고 최대 몇 프로까지 오르냐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대략적인 잠재 상승 모멘텀이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의 위치는 어디이며 내가 먹을 수 있는 폭은 얼마나 남았고, 내가 어느 타점에서 잡았을 때 내가 안전하게 몇 프로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개 보여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제 마음에 싹 드는 그런 재료는 없어서 아마 매매는 안 할 것 같고요. 하게 된다면 이 토퍼스 코리아라는 기업을 매매하게 될 것 같은데, 얘도 아직 제가 딱 마음에 들어 하는 그런 시점은 아니라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매각 이슈, 매각에 관련된 기업들을 보겠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매각 이슈는 최소 100%라는 잠재
수익, 잠재 상승률을 가진 재료인데요. 엄청나게 큰 재료죠. 예를 들면 키네마스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키네마스터도 최근에 메가 이슈로도 많이 올랐었는데, 보시면 저는 첫 상한가를 간 그 순간부터를 재거든요. 왜냐면 그 전부터 재면 오히려 더 상승률은 높겠지만, 사실 그 전에는 재료가 안 뜨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보시면은 일단은 첫 번째 상, 두 번째 상, 세 번째 상, 총 3연상으로 이 상승률을 대충 계산해 보면 한 110, 120%, 110%에서 120% 정도의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승 모멘텀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만약에 내가 정말 좀 기술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위치에서 사든 이 초반 부분에서만 산다면 충분히 웬만해서는 수익을 낼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또 현대 BNG 스틸, 이것도 이제 매각 이슈로 올랐던 친구인데요. 보시면 첫 번째 점상을 한 이후부터도 약 185%고, 그러니까 총 상승 모멘텀은 200%가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좀 옛날이긴 한데, 제가 실제로 거래를 옛날에도 했었던 아시아나 항공의 매각이 있습니다. 그때 대장주가 원래 산업우였어요. 금호 산업우였는데, 이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금호건설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 기업도 보시면 이 매각 이슈라는 게 정말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몇 프로죠 이게? 약 200%가 넘는 상승 모멘텀, 거의 300%에 가까운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다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 그나마 이제 가장 매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상승 모멘텀이 작았던 이제 넥슨의 이제 그 매각 이슈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때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때군요. 보시면 이때도 총 이게 시가는 여기지만 전일 종가부터 계산을 하는 게 맞으니까 딱 100% 정도의 이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가장 적게 올랐을 때가 이제 한 100% 정도다. 비슷하게 매직 마이크로 이런 기업도 있고요. 이 기업도 매각 관련해서 상승했던 적이 있죠. 보시면 이때인데, 이때부터 쭉 치면 거의 170%, 여기까지 치면은 조금 더 높아지지만 그냥 대충만 쳤을 때도 한 170% 정도 되는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봅시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각이라는 만약에 이슈가 나온다면 총 적게 잡았을 때 약 100% 정도의 상승폭이 있고, 그 다음에 대충 에버러지로 계산을 한다면 한 170% 정도의 상승폭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작하자마자 점상이어서 지금의 위치가 30%고 내일 잘 시작해봐야 한 50%쯤에서 시작을 한다고 친다면,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먹을 수 있는 폭은 약 50% 정도, 그러니까 더 상승 여력은 50%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나의 기대 수익률이 50%고 나의 예상 손실률, 이제 이런 기업들을 다 조사하다 보면 내가 만약에 정말 잘못 투자했을 때 최대 몇 프로까지 손실을 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대충 계산을 해서 20%라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승률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식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손익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익비. 내가 벌 때 얼마를 벌고 잃을 때 얼마를 잃는가, 이것을 계산해서 이걸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서 딱 한 번이면은 사실은 운의 영역이지만 이 경우의 분모의 이제 경우의 수를 무한정까지 늘리면 결국에는 그 통계적 평균에 수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 수학적인 얘기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손익비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내가 벌 때 많이 벌고 잃을 때 적게 버는 투자라면 한 번 했을 때는 운이 안 좋아서
뭐 그게 안 될 수도 있겠죠. 손실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 행위를 무한히 반복한다면 저는 계속 수익을 내 자산을 우상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손익비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손익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의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하고 나의 예상 손실률을 구하고 그것을 이제 승률과 같이 매치업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승률은 1대1이고 얻을 땐 50%, 잃을 땐 20%를 잃는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얻을 때 50%를 벌고 그 다음에 잃을 땐 20%를 잃으니까 그러면 손익비는 약 5대2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승률이 2대1이라면 승률이 만약에 뭐 한 60% 아니면 뭐 66%라고 해서 2대1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길 확률이 66%, 질 확률이 33%, 뭐 34% 해서 거의 두 번 이기고 한 번 지는 약간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그럼 나의 기대 수익률은 곱하기 2가 될 거고 예상 손실률은 곱하기 1일 테니까 100대 20이니까 5대 1로 손익비가 훨씬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더 나눠서 2.5대 1로 봐야겠죠. 그러면 나는 사실상 이 손익비가 저는 최소 2는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트레이딩을 정말 꾸준히 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손익비가 높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높고 예상 손실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0% 위치라면 그냥 1대1이라고 가정했을 때 좀 지저분하죠. 그래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승률이 1대1이라고 가정했을 때 2.5대1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100%를 여기서 제가 바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은 내가 총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50%, 손실 날 수 있는 건 20%인데, 그래서 만약에 좀 주가가 떨어져서 40%까지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 당일에요. 현재였는데 조금 기다리니까 40%까지 떨어졌다고 치면, 그러면 손익비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60%로 바뀌고 손실 날 수 있는 거는 20%보다 더 적어질 테니까 이 손익비는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주식을 같은 날에 매매하더라도 내가 어느 위치에서 사는가에 따라서도 또 손익비가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주식을 사느냐에 따라서도 손익비가 달라지고 어떤 재료로 사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떤 타이밍에 맞춰서 사는가에 따라서 손익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순간적으로 머리로 빨리 계산을 해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해서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